애플이 몰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한번 알아보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은 워렌 버핏도 주식을 많이 사는 회사입니다.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여전히 많죠. 그런 회사가 요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애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편에는 애플이 망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말할 겁니다. 그러면 봐보시죠. 과거의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플은 더 이상 예전만큼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비전 프로를 보시죠. 처음에 애플은 공간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하지만 비전 프로의 판매량을 예상하면 애플이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조사업체 IDC와 유명 분석가 민치권 등의 추산치를 바탕으로 예상한 판매량은 2024년 39만에서 50만대로 예상되고 2025년에는 8만대에서 35만대로 예상됩니다. 2025년의 예상치의 차이가 높은 이유는 일부 분석가들은 신규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연간 8에서 9만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연말 대목에도 출하량이 4만 5천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권 등의 일부 애널리스트는 성능이 개선된 M5 칩 모델 출시 효과로 연간 30만대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인 4분기의 비전 프로는 약 4만 5천대 팔은 거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에 겨우 4만 5천대밖에 못 팔은 이유는 높은 가격과 무더기 부담에 비해 쓸만한 클럽 콘텐츠가 부족하여 일반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저렴한 보급형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잠시 후 구매자들이 지갑을 닫고 간만 세워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말고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좋은 이유를 알아보죠. 일단 서버는 무겁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2세대 무게가 750에서 800g으로 머리에 쓰면 무겁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1세대 무게가 600에서 650g인 거에 비해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연 니트 밴드로 차원감을 좋게 하긴 했지만 무게가 무거운 건 사실이죠. 배터리도 3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느끼기엔 짧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은 무려 저장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려 499만원으로 시작해서 599만원으로 호기심에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또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비싼 장난감 정도인 거죠. 결과 VR, XR 시장에서 10% 이하의 점유율로 매우 낮고 그 결과 비전 프로 생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예산을 대폭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카를 보시죠. 애플은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는 애플카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자율주행 레벨 5단계의 차를 말이죠. 계획만 보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갈 번 수많은 인재와 돈을 가아 넣은 애플카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단계의 목표를 5에서 4로 4에서 2로 바꿨고 출시기간도 2025년에서 2026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공식적으로 애플카 프로젝트를 폐지하고 관련 직원들은 부서 이동 혹은 해고 또는 퇴사를 했습니다. 애플카의 실패 이유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무표로 하였으나 현실적인 기술적 잔병과 안정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무표를 레벨 4에서 레벨 2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내부 지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는 애플은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 또는 인수를 시도했으나 주도권 다툼과 데이터 통제권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적인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추산에 따르면 차량 한 대당 제조 원가가 약 12만 달러에 달해 애플의 높은 이익률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시장 경쟁력도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애플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자동차 사업 대신 미래 핵심 동력인 생성형 AI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인력 중 상당수가 AI 부서로 재배치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프로젝트 리더가 여러 번 구체되면서 개발 방향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완성차 제조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고 이는 막대한 자금, 투입 대비 성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던 기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애플하면 아이폰이죠. 아이폰과 관련해서 애플의 위험한 점은 일단 애플의 전체 매출 중 아이폰의 비중이 높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아이폰 자체의 문제를 요약해서 말하면 최신 모델의 색상 변환과 프레임 내구성 문제,
한국 내 나이 찾기 제한 및 통화 녹음 시 상대방 고지 불편, 업데이트 후 배터리 강탈과 셀룰러 데이터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또 AI 기술도 뒤처져 있습니다. 타 회사들은 AI가 실시간 번역, 대화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리는 여전히 날씨나 타이머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차세대 시리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다른 회사의 힘을 빌리게 된 거죠. 애플이 다른 회사의 힘을 빌릴 정도로 AI가 뒤처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느라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에 구글 오픈 AI에 밀렸습니다. 애플은 이제 최초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만들 거면 안 내놓는다는 고집 때문에 견인사들이 AI 서비스를 쏘아낼 때 출시 시기를 놓쳤습니다. 10년 넘은 시리 기반 시스템은 너무 오래되어 기술을 바로 이식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이폰이 하는 강력한 하드웨어 생태계가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 AI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했습니다. 초기 AI 투자를 리소스 낭비로 여겼던 일부 경영진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 GPU 확보와 같은 인프라 구축 시기를 놓쳤습니다. 또한 시리를 총괄하는 리더십의 교체와 내부 개발 방식의 혼선이 겹치면서 핵심 기능인 통합 시리의 완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지 탈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보면 애플의 인지 탈출 또한 애플이 망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인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애플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팀을 이끌던 핵심인원 루민 팡은 2025년 7월경 메타로 이직했습니다. 루민 팡은 약 100명 규모의 파운데이션 모델팀을 감독하며 애플 인텔리전스의 LLM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핵심 인물이 메타로 이직했습니다. 메타로 간 이유는 메타가 루민 팡에게 연간 수천만 달러의 파격적인 보상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민 팡은 애플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AI 개발 방식보다는 메타가 추진하는 초진인 연구소의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환경에 더 매력을 느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톰 건터 등 핵심 동료 연구원들도 잇따라 메타로 옮기며 애플 내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플의 인재 유출은 애플이 인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이폰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하면서 판매가 위축되고 중국 소비자들은 작업품 열풍으로 하웨이, 샤오미 등 폰으로 이동했습니다. 믿었던 중국의 배신이라 볼 수 있죠. 또한 미국은 2024년부터 DOJ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 스토어 독점 혐의로 최대 380억 달러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뜻은 글로벌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특정 기업 이미지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로 애플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애플이 망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